저희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제 형, 충, 이제 회, 합에서 이제 회랑 합이랑까지는 했죠. 오늘은 이제 충이랑 형까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오늘은 뭐 내용도 그렇게 길지도 않을 거고 뭐 간략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이야 뭐 이게 뭐 저번 시간에는 이제 뭐 합이나 회에 대해서는 이제 간략하게 알려드리면서 뭐 합은 뭐 묶이면 답답하다 막 이런 개념으로 조금 설명드리면서 좀 내용이 길었는데 어차피 충이나 형을 알려드리는 데 있어가지고도 그냥 간략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아, 그리고 뭐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에 비해가지고 구독을 안 하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여기를 띄워놓는데 한 70% 정도 안 해놓으셨더라고요. 좀 구독 좀 부탁드릴게요. 아무튼 오늘은 이제 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 충에 대해서. 뭐 흔히 말해가지고 이제 뭐 인신충, 그 다음에 사해충. 원래 이 충이라는 거는 이제 뭐 빌충자를 써가지고 이제 서로 뭐 속이 비다, 서로 맞닥뜨린다, 뭐 화한다, 뭐 이런 개념으로 하긴 하는데 그냥 서로 만나서 그냥 서로적인 그냥 깨진다. 그냥 뭐 글자가 깨진다 이런 개념으로 좀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은. 그래서 뭐 인신충, 사해충, 그 다음에 좌우충, 그 다음에 묘유충, 그 다음에 진술충, 그 다음에 충미충, 여기까지만. 그냥 외우면 돼요, 외우면. 이게 보통 그냥 충이라고 그래요, 충이라고. 제가 어지간하면 이제 한자는 안 쓴다고 했으니까. 뭐, 근데 이제 천간에 가불병정, 무기경신, 인계, 지지에, 자축, 인묘진, 사음이, 신준술, 해까지는. 그죠? 어차피 한자는 써야 돼,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뭐, 인중에, 뭐, 무병가, 뭐 신중에 무임경, 뭐 사중에 무경병, 뭐 해중에 무갑임, 이런 거 이렇게 지장간도 다 있는데 이거 지장간은 다 외우셨죠? 제가 처음에 알려드린 지가 아마 꽤 돼가지고 이 지장간들도 다 외우셔야 돼. 하고 이 충이라는 거는 저번 주에 이제 합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무조건 붙어 있어야 돼. 붙어 있어야 성립이 돼요. 알겠죠? 하고 이 충이라는 거는 이제 뭐 지지의 글자에 대한 이제 충에 해당되는 건데 서로 맞닥뜨림과 동시에 충돌이 일어나므로 서로 깨져나간다 보면 돼요. 이제 뭐 이게 금묘화실상이라고 해가지고 아직 안 알려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4월에 태어난 뭐 간목이라고 보자고. 그 다음에 해년생이야. 이러면 이 15세 이전에는 아직 금묘실상을 안 알려드려가지고 그게 모르셔도 돼요. 15세 이전에 이 해수는 사화로 인해서 먼저 충돌을 받고 그 다음에 15세 이후에 사화라는 글자는 해수로 인해서 충돌을 받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사해충이 물론 뭐 뒤에서 뭐 사해충을 막아주는 뭐 반합이라든지 아니면 뭐 천간유인력 뭐 시간에 뭐 경금 떠있다고 하면 뭐 사유, 천간, 유인력 으로 만약에 이렇게 묶여 있으면 이게 사유충이 성립은 되는데 뭐냐면 충이 일어나다가 결국에는 묶이는 실마리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 깨져 나가지 않는 거에 대한 것은 있긴 하지만 그냥 단순하게 이 사유충이라는 글자나 아니면 뭐 다른 충이라는 글자가 단순히만 있다고 하면 깨져 나간다고 보면 돼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제 뭐 인신충, 사해충, 좌우충, 묘유충 요거는 그냥 충 맞으면 그냥 사라진다고. 근데 이 토해충은 이제 붕충이라 그래가지고 이 지지 글자가 사라지진 않아요. 어떤 개념이냐면 그냥 인신충과 사해충, 좌우충, 묘유충은 그냥 충을 맞으면 사라진다. 지지의 글자가 그냥 이게 그냥 사라지는 거야. 이게 사라지는 거야. 물론 지지의 글자가 사라지니까 지장간 역시 그냥 사라지겠죠, 단순히. 하지만 이 토해충은 좀 달라요. 토해충은 뭐 이제 진술충이 있다고 보죠. 그 다음에 충미충. 근데 이 진 중에 이제 뭐 지장간이 을계무, 그 다음에 술 중에 신정무, 축 중에 개신기, 미 중에 정을기,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 진술충이 일어나면 이 토의 봉기는 남아있대. 이 지장간만 사라져요. 지장간만. 토를 제외한 지장간들만 사라진다고 보면 돼요. 이게 그냥 토는 이제 붕충이라 그래가지고 사행들과 다르게 사행이라는 거는 이제 토를 이제 목, 화, 그 다음에 토, 이제 금, 수가 있는데 사행이라는 거는 이 토를 제외한 나머지 목, 화, 금, 수를 사행이라 그래요. 얘네들을. 얘네 이렇게 합쳐가지고 얘네들을 이제 사행이라고 하는데 이 사행을 제외한 이 토 자체는 이제 충을 맞거나 그러진 않아요. 이게 붕충이라고 그래요. 아무튼 일단 그런 식으로 외우시면 돼. 하니 이제 뭐 인신충, 사해충, 묘유충, 좌우충 막 이런 것들은 그냥 깨져 나가되 토충은 지지의 토의 성분은 남아있다고 보시면 돼요. 지장간은 깨져 나가는데. 이게 나중에 아직 안 알려드리지만 이제 뭐 계곡법이나 이런 거에서 좀 이제 설명을 들어가고 할 거다 보니까 일단은 외우시는 거는 아까 전에 적어놨던 것만 그런 식으로 좀 외우시면 돼요. 그 다음에 형을 해야 되는데 형도 그냥 단순해. 형도 뭐 크게 외울 것도 없고. 형은 이제 뭐가 있냐? 형은 뭐가 있냐? 인사신, 그 다음에 축술미, 이런 식으로. 인사신, 보통 이렇게 세 개 묶여 있으면 흔히 말해가지고 인사신 이제 사명이라고 그래요. 사명이라고. 사명. 이 축술미형 같은 경우도 이제 사명이라고 그래요. 사명. 근데 이 형이라는 거는 굳이 이렇게 세 개가 있어도 형이 해당되긴 하지만 한 글자가 빠져 있어도 형에는 해당이 돼요. 형에는. 예를 들자면 이제 뭐 아래부터 하자면 요놈 둘이 있든 요놈 둘이 있든 요놈하고 요놈이 있든 하니 예를 들자면 축술 그 다음에 뭐 충미 그 다음에 술미 이런 식으로 있어도 형이 되는 거예요. 형이 축술형, 충미형, 술미형 이런 식으로 한 놈만 빠져 있어도 형이 해당된다 보면 돼요. 근데 여기서 제가 아까 전에 얘기를 드렸지만 여기까지는 이 팔자에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 무조건 이격돼 있으면 안 되고 붙어 있어야 된다 그랬죠. 하지만 이 형이라는 거는 이격이 돼 있어도 돼. 이격이. 뭐 여기에 축이 있고 여기가 뭐 술이 있다고 보자고. 요래도 축술 형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떨어져 있어도. 마찬가지로 얘도 이런 식으로 한 놈이 빠져도 성립이 된다 했죠. 얘네도 마찬가지예요. 얘네도 마찬가지로 뭐 인사형이 있든 인신형이 있든 그 다음에 사신형이 있든 마찬가지로. 근데 이게 사명이라 그러면 막 더 세다 뭐 보통 이렇게 두 개만 있으면 이제 이형이라 그러는데 이형이 더 약하다 이러는데 이거 세고 약하고 이 개념은 많다 적다의 개념으로는 사실 잡진 않아요. 아니 일단은 인사신, 사명, 그 다음에 축술미, 사명. 일단은 외워야 될 거는 요 인사신 형도 되지만 인사형도 되고 인신형도 되고 사신형도 되고 마찬가지로 축술미 형도 되지만 축술형도 되고 충미형도 되고 술미형도 되고 이런 식으로 이것만 좀 외우시면 돼요. 하고 얘네들은 떨어져 있어도 성립이 되는 거예요. 떨어져 있어도. 게다가 여기까지만 이제 형충해합은 다 외우면 되고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합이라는 글자가 굳이 막 좋다 나쁘다 그 개념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충도 그러고 형도 그러고 막 좋다 나쁘다가 별 개념이 없어요. 그냥 때로는 합이 나쁠 수도 있고 때로는 충이 좋을 수도 있고 때로는 합이 좋을 수도 있고 때로는 충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이런 걸로. 예를 들자면 그거예요. 뭐라고 해야 될까? 나한테 이제 필요 없는 애야. 나한테 뭐 예를 들어 남편이 나 뭐 패 막 죽여 막 패. 애들도 패고 돈도 안 벌어. 그런 놈하고 어떻게 해야 돼? 그냥 가정을 했을 때 예를 들자면 몇 월인지 뭘로 할까? 한 묘월로 할까? 묘월에 태어난 간목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여명 기준하에 나의 남편은 관성이 되죠. 그죠? 관성이. 근데 만약에 이 글자가 나한테 필요가 없어. 좋지가 않아. 이러면 이 글자가 합으로 예를 들어서 묶여있거나 이래버리면 평생 나한테 필요 없는 남편을 들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오히려 나한테 필요가 없는 애는 어때? 깨먹는 거에 대한 아픔은 있지만 차라리 못난 놈하고 살 바에는 그냥 이혼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축 맞아서 그냥 사라지는 게 나쁜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들어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형이라는 거는 이제 뭐 형벌 받는다, 뭐 한다, 뭐 매 맞는다, 매를 맞고 뭐 옛날 말로 뭐 곤장을 맞고 뭐 쌀 한 가마를 얻어간다, 혹은 매를 맞다가 죽는다, 뭐 이런 개념들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보통 그 이제 뭐 형이라 그러면 특히 이제 뭐 입고라든지 아니면 이제 계고, 특히 원래 입고 자체라는 말은 별로 안 쓰는데 이 계고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원해라는 거죠. 막 느닷없이 막 떼부자 되는 거. 느닷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땅도 몰랐는데 아버지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나 몰래 내 명의로 해둔 게 있어. 근데 그 땅이 느닷없이 막 그린벨트가 풀려가지고 막 부흥해가지고 돈이 돼. 막 그런 경우들이 보통 이제 계고된다 그래요. 예를 들자면 뭐 알려드려봐야 아직은 뭐 써먹을 수는 없지만 뭐 충미형이 있다고 보자고. 미중에 정을기, 그죠? 그 다음에 축중에 개신기가 있어. 근데 만약에 요것이 이제 충미형이면서 이제 충미충도 되는데 일단 형을 맞으면 정화가 튀어오른단 말이야. 이게 땅 속에 들어있던 게 땅이 흔들리니까 어때? 형이라는 개념은 좀 땅이 흔들린다는 개념, 막 지진 개념. 보통 산이나 이 땅이 지진하면 어때요? 속에 있는 뭐 산삼이든 뭐가 되든 막 쏟아져 나올 거야. 나무 뿌리가 뽑히고. 그래서 이 지장간, 땅 속에 있는 글자들이 튀어 올라요. 튀어 오른과 동시에 천간의 정화가 정의안목으로 취해버린 경우, 임수한테는 정화가 재성에 해당되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재산이 불어난다든지 느닷없이 뭐 재산을 좀 불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이제 뭐 이제 고서나 이런 데 보면 이제 뭐 돈벼락 맞는 경우들, 뭐 계고, 흔히 말해가지고 이제 계고라는 게 이제 뭐 돈 창고가 열려가지고 뭐 느닷없이 떼부자 된다든지 막 그런 개념으로 조금 생각하셔도 돼요. 근데 이건 아직은 뭐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준은 아니고 써먹지도 못하고, 물론 이제 방금 제가 쓴 거는 정화가 이제 뭐 축월에 태어난 정화가 힘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 볼 일이 없어. 보잘것이. 그래서 뭐 저런 경우는 막 떼부자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아무튼 오늘 알려드렸던 거 이제 충이랑 그 다음에 형 여기까지. 아까 알려드렸죠. 이제 뭐 인신충, 사이충, 좌우충, 묘충, 진술충, 충미충. 인신사에 좌우묘는 충을 맞으면 그냥 깨지지만 진술충미 요것들은 충을 맞아도 이제 붕충이라고 그래서 토의 봉기는 남아있어요. 지장간만 이제 깨져나가는 거야. 사행의 글자. 그 다음에 형 같은 경우는 인사신 사명, 그 다음에 축술미 사명이 있지만 한 글자라도 없으면 그냥 이형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인사신이 있다 그러면 인사형도 되고 인신도 되고 사신형도 되고 이런 식으로. 대신에 이 형은 유일하게 합이나 충이나 회 같은 경우는 무조건 붙어 있어야 된다 했죠. 형은 떨어져 있어도 돼. 유일하게. 이격이 돼 있어도 가능한 거예요. 무조건. 알겠죠? 이런 식으로 일단은 외워요. 이제 뭐 군말 말고.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게 시청하시는 분들에 비해 가지고 이게 사실 이 명리라는 게 젊은 애들이 안 해요. 잘. 거의 이제 40, 50, 30 막 이러신 분들이 보고 시청하고 하는데, 좀 이렇게 젊은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나이 드신 분들이 구독을 잘 안 해요. 70% 정도 한 요 정도까지는 안 해두셔가지고, 요 정도 분들은 좀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다음 시간에 뵐게요.